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정미정입니다. 오는 7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자치경찰 조직을 이끌어갈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초대 위원장으로 남기헌 충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를 선임했는데요. 자,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초대 위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네. 자치경찰 제도가 무엇인지 네. 또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조직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자치경찰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과거에 이제 중앙정부가 지방행정을 통할하던 시대에서 도지사를 임명하고 시장군수를 임명해서 이제 충북 도정을 살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이후에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우리 주민이 뽑고 지방의회 의원을 뽑아서 우리 주민에 선출된 권력들이 이제 지방을 통할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제 통칭되는 것이 이제 지방자치인데 자치경찰제는 마찬가지로 국가의 경찰 권력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어서 이제는 국가경찰은 전국의 통일적이고 정보예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운영되어지고 또 이제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또 부서가 생겨서 국가수사본부의 그런 역할로서 이제 수사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는 또 따로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스스로 민생 치안이나 실제 어떤 그 여성 청소년 사회적 약자 보호 특히 이제 그 교통 문제 이런 문제를 다루는 부서가 이제 자치경찰부라고 이제 정리가 돼서 요 업무 기능만 떼어내서 이제 지방자치 형태를 통해서 스스로 지역이 알아서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이런 제도가 바로 이제 자치경찰 제도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초대 위원장직을 맡아서 어깨가 좀 무거우시리라 생각을 네. 하는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글쎄 이제 사실 초대위원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 이제 많이 있고 또 아시는 것처럼 쟁점화된 부분도 이제 있기 때문에 네. 이 문제 해소를 해야 되는 막중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도민과 또 실제 경찰권을 가진 경찰과의 연계관계 속에서 우리 도민이 정말 어떠면은 주민 중심의 민생 치안 그 경찰 행정 업무를 서비스 받을 수 있는가 이런 것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하고 이를 잘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어서 기쁨보다는 좀 어깨가 무겁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앞서 설명해 주신 지방경찰제는 이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고 정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기존 국가경찰과 이 자치경찰의 업무를 좀 어떻게 구분 지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경찰의 기능에는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능이 있죠. 네. 이제 공안, 정보, 예사. 그래서 이제 요 기능은 이제 기존의 국가경찰이 담당을 하고 경찰과 수사권 독립으로 해서 경찰의 어떤 업무가 이제 수사권 문제까지도 이제 전담을 하게 돼서 국가수사본부가 지휘하는 지역의 어떤 수사 기능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자치경찰 업무는 민생 치안 분야라든가 여성 청소년 문제라든가 그 교통 분야, 주민과 아주 밀접한 이런 그 분야의 업무를 독립적으로 떼어내서 지방 정부에 이제 권한을 부여해 주는 그래서 지방 정부가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현재는 이제 이원화 시스템을 가다가 일원화로 이제 바뀌는 바람에 조직 시스템으로 보면 참 설명하기가 어렵지만은 어찌됐든 자치경찰의 업무는 자치경찰 부서에 수행하는 업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을 한다. 쉽게 표현하면은 3분의 1 기능을 자치경찰 업무로 이관을 해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주민의 바로 옆에 있는 경찰 시스템이라고 좀 이해를 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자치경찰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려고 하는지 좀 그 배경과 목표를 되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위원장님이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는 것은 지방행정의 종합성을 통해 가지고 지방자치 완성을 하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제도적인 정립의 원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일반적인 측면에서 지방행정 분야에만 이제 자치를 실시해 왔고 또 교육자치는 또 독립적으로 교육감을 뽑아서 또 운영을 하게 됐고 이제 이런데 실제 이제 지방 정부라고 하는 역할에서 본다면은 지방행정, 지방교육,
또 자치경찰, 자치소방, 사회복지 이런 것이 이제 한 군데 어우러져서 종합행정을 통해 가지고 주민한테 쉽게 서비스할 수 있는 주민이 내가 경찰 업무를 보러 경찰청에 가고 소방 업무를 보러 소방청에 가고 교육부로 교육청에 가고 일반 행정에서 지방청에 가고 이렇게 지역 주민이 찾아가는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 한번 가면은 지역 주민에게 모든 것을 한꺼번에 제공해 줄 수 있는 이런 그 구조가 되어야지만이 완성형의 지방자치다. 그런 의미에서 지방자치 제도의 어떤 그 완결성이라는 의미에서 자치경찰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 이제 주민적 시각에서 보면은 경찰행정이라는 것이 국가가 어떤 기획을 해서 지방민에게 수해 준다는 또 이제 경찰의 기능이 권력적 기능도 있고 서비스적 기능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각종 법률 집행을 통해서 규제적 기능을 담당해서 일부 소수의 어떤 그 잘못된 사람들을 규제함으로써 다수의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이런 구조로 이제 경찰행정 업무를 수행을 했다면은 현대적 의미의 경찰행정은 이제는 경찰이 이런 것이 경찰 기능이다 해가지고 주민한테 수혜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을 찾아가서 어떤 우리 경찰권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무엇을 서비스 받고 싶어 하십니까? 라는 것을 받는 그 답변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의 이제 서비스적 기능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의 일들이 자치경찰의 아주 중요한 몫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중앙 집권적이었던 치안 서비스가 지역 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간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시행해왔던 국가경찰제 어떤 점을 좀 보완해 나갈 수 있을까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국가경찰이라는 것은 전국적 통일적 사무라든가 또 능률적 사무 이런 것에 이제 관심이 이제 많았다면은 이제는 전국적인 균형적인 일반화된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 특색에 맞춰서 사무를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도시형 자치경찰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농촌형 자치경찰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생각에서 이제 과거에는 국가경찰이 전국을 획일적으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치안의 안정성이라든가 어떤 그 예산의 어떤 그 능률성 이런 것으로 이제 그 장점을 이야기해 왔지만은 이런 것들이 중앙집권적 행정체제 시절에서는 이제 가능했지만 지금 다양한 사회 아닙니까? 국민의 그렇죠. 개성도 강하고 지역의 특색도 다양하고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경찰 업무로 묶어서 수혜하지 않으면은 아무리 국가경찰이 좋은 제도를 돈을 많이 들여서 예산을 좀 절약하면서 서비스에 한다 한들 주민이 체감하는 것은 별로 만족치 않다. 그러니까 조그만 거라도 우리 동네에 필요한, 조그만 거라도 나 개인 생활에 필요한 이런 것을 경찰권을 통해서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지향해주는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자치경찰의 근본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자치경찰이 무엇인지 또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지역 주민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은 영상이 있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신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나. 지역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지원하는 나. 우리 동네를 누구보다 먼저 살피는 나.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치경찰입니다. 자치경찰, 무엇이 달라질까요? 자치경찰을 도입하면 어떤 점이 좋아지나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CCTV, 가로등, 횡단보도 등 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범죄 예방 시설과 교통안전 시설을 보다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치안 환경이 개선되는 속도가 더욱 빨라집니다. 또한 가정폭력, 학교폭력 피해자나 주치자, 자살 위험자는 사건 처리와 동시에 복지와 연계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관광지,
신도시, 농어촌 등 각 지역별 특색에 맞는 치안 정책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 신고는 어디로 해야 되나요? 지금과 똑같이 112로 신고하시면 되고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 없이 가까운 경찰관서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112 상황실에서 신고 내용에 따라 자치경찰이나 국가경찰을 각각 출동시키게 됩니다. 지금보다 치안력이 약해지는 것은 아닌가요?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2중, 3중의 촘촘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국가경찰은 중대한 국가적 범죄 대응에 집중하고 자치경찰은 우리 생활 주변의 사건, 사고에 밀착 대응함으로써 치안 활동의 전문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자치경찰 제도는 이미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등 OECD 주요 16개국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긴급한 사건이 발생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동시에 대응할 수 있어 종합적인 치안 수준이 한층 향상됩니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부터 제주도에서 자치경찰 제도를 시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치안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강화해 나감으로써 지역의 안전을 넘어 모든 국민이 더 안심할 수 있는 일상을 실현하겠습니다. 주민과 더 가깝게, 지역을 더 안전하게,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가는 주민과 함께하는 우리는 자치경찰입니다. 경찰청,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네, 자치경찰은 지역 상황에 맞게 주민들을 돕고 주민들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고 영상에서도 저희가 네. 볼 수 있었는데 네. 그렇다면 자치경찰을 이끄는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이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화면에서 보셨듯이 네. 이러한 업무는 그 자치경찰의 이제 집행 부서인 자치경찰 부서에 이제 시행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부서를 전체를 통할하고 이렇게 어떤 자치경찰 사무를 해야 될 것인가 종합 계획하고 또 관련해서 예산, 감사, 또 인사 이런 종합적인 업무를 그 지원하고 결정하는 곳이 이제 저희 자치위원회거든요. 그 이제 저희 자치위원회는 지금 그 25명의 위원이 이제 그 사무 직원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충청북도에서 14명이 파견되고 네. 또 경찰청에서 11명이 파견돼서 25명이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역할을 돕는 그런 이제 사무기구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위원들이 이제 이렇게 충북의 자치경찰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위원들이 독자적인 어떤 결정이라기보다는 실제 지역 시민과 끊임없는 소통을 하고 또 그간 시민사회단체와 사실 그 민간 그 정부 조직은 행정 조직은 시민사회단체와 이제 연계가 많았는데 경찰 조직은 아무래도 이해관계 당사자들 연계 조직이 있어서 네. 더 아래로 내려가서 일반 시민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론조사를 하고 또 간담회를 거치고 또 직장 협의회 이런 데와 같이 연계를 통해 가지고 효율적인 그 충북 자치경찰제 운영 방향을 설정하는 역할하는 것이 위원회의 최종의 역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 정식 시행이 이제 7월부터여서 한 달여간의 시범 운영을 통해 충북형 자치경찰의 밑그림을 좀 그려 나간다고 하죠. 네. 충북형 자치경찰제 모델에 대해서 좀 어떻게 구상하고 있으신가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실시하는 거 저희들이 5월 28일 날 출범을 했습니다. 네. 이제 출범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에 또 12개 경찰 관서를 방문을 하고 또 자치단체를 방문하고 또 거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을 해서
그 구성원들한테 충북형 자치경찰제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에 대한 방향론의 기초 자료를 모으러 이제 다니고 있고요. 특히 이제 엊그제도 오늘 언론에 보도됐습니다마는 실제 그 충북도 내 주민들한테 자치경찰제 시행 과정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마무리가 되면은 그것도 분석하고 또 일선 경찰들의 의견도 듣고 또 시민사회 의견도 듣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충북만이 가지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모습을 찾아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역할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충북형 자치경찰제의 어떤 모델을 제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도민 여러분의 어떤 의견을 많이 청취를 하고 또 우리 의원들이 많은 연구와 공부를 해가지고 합치된 의견을 가져가는 것이 좋겠다. 자치경찰제의 가장 장점이 지역형, 주민 친화형, 자치경찰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간단하게 도시형 자치경찰제, 농촌형 자치경찰제. 예를 든다면은 원희룡 지사께서 그 지방자치경찰 10주년 기념식에서 제가 이제 우연으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인사 말씀이 오늘 자치경찰 의원들이 더 많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서귀포 감귤농장 지키느냐고 밤을 새워서 못 왔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서 온 다중의 사람들이 웃는 거예요. 네. 경찰에 무슨 감귤농장을 지켜?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사의 설명은 또 이제 저도 그렇고 이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기능이. 여기서 재산을 보호할 때 도시형은 대형 건물, 아파트 이런 것을 보호하는 정책을 피지만 시골에서는 농산물이 최대 그 재산 가치다 말이죠. 그 당시에 감귤이 농사가 잘 안 돼서 도둑이 많이 들었답니다. 그래서 서귀포 농민의 재산 보호의 제1은 감귤 농장을 지켜주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일반화된 전국의 평균 일반화된 어떤 부의 가치를 지켜준다. 뭐 이런 것보다도 그 지역 주민들이 뭘 필요로 하는가. 우리 지역도 보면 괴산에서 고추 농사를 많이 졌어요. 네. 단양에서 마늘 농사를 많이 졌어요. 근데 그 농사가 도둑을 맞았어요. 그러면 1년 농사를 헛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단양 사람들이 괴산 사람들이 교통 신호 잘 지키고 교통 질서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이겠는가? 농가의 재산 가치를 보호해주는 농작물을 그 도둑을로부터 방지하는 것이 주 업무겠는가? 이런 업무를 살핀다면은 충북의 맞춤형 자치경찰제의 미래상은 지역별로 그 지역 주민들이 경찰권을 통해서 뭘 보호받고 싶어하는가, 또 뭘 이렇게 지원받고 싶어하는가, 네.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냥 획일적인 경찰이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다.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방화된 그러한 경찰 행동보다는 그 지역에 특화된 농업지역은 농업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경찰력을 어디에다 쏟아볼 거냐. 사업의 우선순위들을 어디에다 잡을 거냐. 도시형은 또 도시형 아무래도 도시교통 많고 또 이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볼 때는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 치안이죠. 이런 것들. 또 청소년 문제 이런 네. 것들. 심지어는 교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고3 학생들은 저녁에 이제 하굣길에 보면은 고등학교 앞에 현장이 엉망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차를 가지고 가서 자녀를 픽업해 오려고. 그러니까 이럴 때에 집중적으로 경찰이 그 고등학교 현장에 그 동원이 출동을 해서 그런 것들을 교통 정리해 주면은 자치 경찰이 되니까 이런 나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이런 시설에 좀 서비스를 받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끔 하는 것이 충북형 자치경찰의 모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주민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이 자치경찰위원회는 충북자치경찰에 주춧돌을 놓는 막중한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나 임기는 좀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이제 그 관계법으로서 7명의 의원을 이제 구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구성했는데, 근데 추천 주체가 다 다릅니다. 도지사께서 1명, 의장께서 2명, 네. 또 교육감 1명, 위원회 1명, 또 이제 위원회에서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또 추천위원회에서 2명. 이래가지고 7명으로 이제 구성되게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그 추천 주체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는 이 권한이 지사께 왔을 때 어떤 그 정치적 이용을 방지하고 이런 목적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다양하다 보니까 또 관계법에는 특정성을 6할 이상 임명하면 안 된다고 하고 지역의 안배를 하라고 하고 또 성별 비율을 갖추라고 하고 또 전문적 직업별 안배도 하라고 이랬는데 추천 주체는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른다 해서 추천돼 가지고 모아 보면은 사실 이러한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북부 지역에도 1명, 남부 지역에도 1명, 그리고 여성도 2명, 남성 5명. 그래서 비교적 또 이제 행정 전문가도 1분, 또 경찰도 1분, 경찰 출신도 1분, 또 이제 학계에도 이제 변호사 1분, 학계에도 경찰행정 전공, 행정학 전공. 그러니까 관계법에 의해서 아주 다양하게 고르게 합리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뭐 충남이나 부산이나 일부 도시 같은 경우는 여성이 1분도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또 인근 충남이나 대전 같은 경우는 그 지역 출신 교수가 아닌데 그 지역의 의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타 지역 분이신데. 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서는 우리 충북 같은 경우는 의원 구성은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이제 말씀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현실 관계법에 의해서 지정된 이런 과정에서 놓고 본다면은 상당히 아주 합리적으로 구성이 됐다. 이제 다만 이제 이 의원 구성 과정 속에서 이제 언론에서 지적하는 경찰의 현장성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느냐. 맞죠? 왜냐하면 경찰 연구만 했고 현재 경험한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충북에 12개 관서를 도는데 반드시 거기에는 현장에서 일선에서 있는 지구대 파출소에 가가지고 현장의 의견을 듣고 또 공부도 하고 이래가지고 그 충북 자치경찰위원회의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할 때 경찰의 현장의 문제를 반영하는 그런 과정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책 추진 과정에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는 우리 위원장님의 의지를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헌 초대 위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국가에서 지자체로 경찰 업무가 넘어오는 과정에서 혼란과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방안을 세우고 있으실까요? 네, 우리가 당초에 이제 자치경찰제가 이원화 모델에서 일원화 모델로 전환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충청북도 같은 경우도 주요 이제 쟁점화되고 갈등이 빚었던 주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예산 운영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예산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는 도의 입장에서는 관계법에 따라서 국가경찰한테 예산 지원할 수 없다. 이제 또 경찰청에서는 신법 우선주의 때문에 해도 된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사실은 충청북도 경찰청하고 충청북도하고 이게 갈등이 될 문제가 아니고 이건 중앙정부 행정안전부나 또 경찰청에서 조정이 되고 관계법에 명시만 시켜주면 지방정부에서는 합치돼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우리 전국의 자치경찰위원회의 이제 위원장단 회의가 이제 협의체 구성되면은 우리 위원장단 회의하고 시도지사 협의하고 또 시도 의장단 협의하고 이제 서로 힘을 합쳐서 행정안전부나 행정안전부 이제 시행령을 바꾸거나 또 관계법에 따라서 이원화 모델로 가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국회와 상의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위원회에서 중앙정부와 이제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투쟁을 해서라도 이제 분권의 어떤 원래 모델로 가져오고 우리 이제 충북청과 충청북도는 오로지 주민이 필요한 경찰행정권이 무언가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오랫동안 논의하긴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좀 겪는 건데요. 이 경찰 내부의 목소리나 시각은 좀 어떤가요? 네, 이제 일부 이제 반신반이거든요. 특히 이제 그 과정 속에서 경찰 직협에서 이제 이야기했던 것들은 이제 자치
지방 자치제도와 우리 경찰제도가 합쳐지면은 자치행정 업무가 경찰 업무로 많이 이관될 거다. 그럼 우리는 인력도 한정이 돼 있고 예산도 한정이 돼 있고 이런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해냐? 우리 못한다. 이런 개념인데 저는 이제 제가 지방자치를 30여 년 공부했고 지방 분권 운동가로서 이제 역할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국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때는 기능 이양한 것만큼 조직도 이양하고 거기에 포함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인력도 이양하고 예산도 이양하는 삼자가 한꺼번에 이양하는 이런 제도를 취해야지 그냥 기능만 이양해주고 예산 안 주고 인력 안 주고 이런 건 저도 받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엊그제도 이제 청주 시내권 충청북도 직장협의회 회장단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거기서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존 업무 이외에 추가되는 업무는 절대 없을 거고 또 그것이 있다면은 반드시 조직과 인력과 예산을 겸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부담도 더 과도한 경찰행정 업무는 수행하지 않을 거다. 그건 믿어라. 이제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경찰 스스로 내가 이제 과거 국가 기능만 수행하다가 이제 자치경찰 기능을 수행하면서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하다 보니까 정말 스스로 우러나서 필요한 스킨십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더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스스로 오히려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업무 역량과 역할이 주민에게 비춰지기 때문에 스스로 만족감도 느끼는 그런 역할은 뭐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과다한 업무 양은 없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통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하게 된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인 만큼 앞으로의 방향성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좀 세우고 있으신가요? 네, 제가 이제 지방자치 연구를 한 30여 년 했고 또 이제 지방의 분권 운동과 특히 이제 시민단체 활동을 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런 보호 활동을 이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찰의 기능이 정말로 그 법적 기능을 가지고 국민을 규제하는 이런 역할보다는 그 법적인 행정력을 가지고 다수의 주민들이 행복해하는 또 경찰의 기능처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고 싶어하는 경찰의 교통의 어떤 지역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러려면은 이제 주민과 함께하는 경찰, 또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경찰, 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소통하는 경찰. 이제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이런 방향으로 주민에 다가가고 주민을 하늘처럼 모시는 이런 구조의 어떤 그 관료사회가 변한다면은 아마도 우리 도민들은 이래서 자치경찰 하려고 했구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맛을 볼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저희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으로 묻단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지나는 우리 도민 여러분, 정말로 자치경찰의 의미가 한낱 자치경찰 사무에 벗어나지 않고 지방자치 완성이라고 하는 지방행정과 자치경찰과 지방교육과 소방 또 사회복지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원스톱 행정으로 우리 도민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의 중심에 우리 자치경찰이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충북자치경찰위원회 남기현 초대위원장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로지 지역 주민의 생각을 담아 충북형 자치경찰제를 만들어 나가겠다. 남기현 위원장이 내건 약속인데요. 충북 치안이 전국의 모범 사례가 되기 위해선 충북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할 텐데요. 앞으로의 그런 행보를 저희도 응원하고 기대하겠습니다. 자,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